지금은 봐야 됩니다. 로봇. 맞- 현대차를 안 보면 어디를 볼 것인가 라고 그렇죠. 했을 때 돼야만 하는 기업이 아닐까. 이번에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휴머노이드가 아틀라스, 현대 로고가 처음으로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제조 쪽에 혁신적인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대요. 현대차는 이 그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로봇 이야기합니다. 로봇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현대차라고 적는다. 요즘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현대차의 정확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잖아요. 네. 제가 아틀라스를 좀 찾아봤어요. 이 아틀라스 기억을 잘하고 싶어서. 네. GPT 선생한테 물어봐요. 그전 사실 아틀라스가 배터리 뭐 이런 거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를 찾아봤더니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이 신화의 거인이 아틀라스인데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나도 알고 있어. 들어보세요. 네. 하늘을 지구를 떠받치는 이제 이게 신이 이제 아틀라스이고 강인함, 압도적인 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또 노동을 돕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휴머노이드에. 그죠? 그쵸. 힘세고 사람을 노동을 돕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아틀라스구나. 그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이제 등치 좋은 분이 지구를 딱 떠받치고 있는 게 사진에 나와요. 그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현대차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깨알 정보 괜찮죠? 네. 얼마 전에 그 무거운 네. 또 맞아요. 물건을 냉장고도 냉장고 들고, 맞아요. 45kg 정도 된다고 했던 것 20kg인가 같은데 그랬던 것 그래요? 같은데. 네, 그걸 네. 옮기는 거를 네. 생각을 했을 때는 딱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그쵸? 생각이 났는데 네. 이번에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음. 첫 휴머노이드가 아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공개되는 첫 휴머노이드가. 근데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나 유연하게 축구공을 막 움직이고 해요. 근데 여기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피파 201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파트너 영상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는데 아틀라스에 현대 로고가 처음으로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이 아틀라스가 알려지고 이게 현대에서 만든 거다, 현대 거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봐야 됩니다, 로봇. 맞아요. 네. 로봇 봐야 됩니다. 이제 로봇을 보면 로봇도 보고 현대차도 보고 그죠? 네. 특별히 뭐 LG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차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로봇도 제일 가성비 좋게 만드는 데는 중국 업체예요. 네. 맞아요. 유니트리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그 저희 얘기할 때 그 보스턴 다믹사의 로봇기 하나에 1억, 2억이에요. 유니트리는 뭐 얼마더라? 몇백만 원이면 700만 원이고 만든다는 600, 700 이요. 그죠? 네. 근데 로봇도 결국은 미국이 여기를 막아주는 데잖아요. 네. 그죠? 중국 로봇은 미국에서 갖다 네. 쓰겠어요? 못 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현대차 얘기를 해서 현대차 그룹을 로봇으로 또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데요? 네. 네, 일단은 노조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이런 노조 이슈로 인해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기업들 입장에서 맞아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차가 노조 이슈로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때 당시에 그 큰 금액을 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회사를 인수해온 데는 다 바탕 기저에는 그런 그 고생이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노조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많은 로봇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이게 또 안보, 보안의 이슈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유출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각 기업들 그리고 국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DF라는 그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공장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운영하고 통합하고 제어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의 조직을 신설을 했고 새로운 분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파델 상무라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제조 쪽의 혁신적인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로봇 쪽의 사업의 드라이브를 더욱더 빨리 걸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8년대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네. 현대차와 기아 생산 현장에 25,0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전도 잘하고요. 예. 무거운 것도 잘 들고요. 45kg 든 것도 있군요. 제가 봤을 때 냉장고는 45kg 아니었고 뭐 음료수 갖다 대니까 들고 그거는 막 20kg인가 그랬고 어쨌든 무거운 거를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세상에 증명을 했고 여기에 그럼 시장의 관심도는 그렇게 증명을 했지만 테슬라 그리고 우리가 유니트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와 비교할 수 있는 이들만의 모멘텀은 뭐가 있어라는 그런 의문점은 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8월부터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센터라는 게 생깁니다. RMAC라고 불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틀라스가 이제 지금까지 제조 공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여기서 교육을 하는 교육 훈련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성도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조업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냐, 특화된 데이터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응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8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거는 좀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워낙 그들은 가격 경쟁력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뭐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능력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용해 봤을 때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장 투입이 가능한 그런 완성도적인 측면 그리고 대형 고객사 수요가 선으로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별화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로봇주들 이야기할 때 현대차 로봇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항상 중국이 이미 80% 장악했다. 이 얘기가 항상 제일 먼저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봤을 때 뭐 부품 원가 경쟁력이라던가 그리고 완성된 휴머노이드 가격 자체는 훨씬 중국 쪽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 한 대를 도입하는 게 너무 비싸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완성도 있는 로봇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쪽을 지금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업체들하고의 뭐 비교나 경쟁력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 중국 업체들의 이 경쟁력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많이 쫓아오잖아요. 특히 로봇 쪽은 잘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 업체들 그렇게 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현대차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로봇도 오늘 로봇 전반적인 것보다는 현대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러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실적은 아니고 이런 로봇 모멘텀이니까 이제 밸류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꽤 올라온 상황이라 지난번에가 77만 원까지 찍었네요. 그죠? 네. 상황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를 어떻게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 어떻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일단 현대차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자본력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 4년 안에 기술이 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계속적으로 시장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미국과도 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이 그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관련된 통합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자율주행 쪽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쪽, 로봇 쪽 모멘텀 같이 받아가는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액추에이터는 모비스가 다 맡아서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글로비스는 이제 뭐 조달부터 그리고 판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원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모든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모비스가 이번에 보니까 사업부가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불필요한 사업부들을 정리하는 수순들을 많이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실탄을 확보한 다음에 로봇 쪽에 완전히 집중하려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현대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 여기에 오토에버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모비스와 글로비스 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IPO 관련된 이야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좀 미뤄진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기아 대표 쪽에서 물론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안에서 로봇주 LG전자도 저는 긍정으로 보이는 하지만 현대차를 안 보면 어디를 볼 것인가라고 그렇죠. 했을 때 현대차는 돼야만 하는 기업이 아닐까 돼야 된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모아놓은 또 ETF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현대차 그룹 ETF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이제 불필요가 있고요.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거는 막 그걸 가지고 이슈 발휘를 하고 빨리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 현대차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여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뚝심 있게 이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어디 뉴스 띄워가지고 곧 상장할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대차에겐 더 안정감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정의선 리더십이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말 좋은 가격에 못 산 분들은 현대차를 그러니까 천천히 그죠? 네. 천천히 나눠서 네, 네. 저는 충분히 나눠서 사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반도체가 쉬어갔을 때 그 수급을 누가 받아갔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네. 회담도 있었고 뭐 금리 올라가고 유가 부담스럽고 달러원 환율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2차 전지 섹터는 아쉽게도 약간 꺾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이오도 꺾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섹터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현대차 그룹도 잘 버텼다.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만큼 탄탄한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실적도 나오고 성장도 기대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데 현대차는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들만큼은 강한 스토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으로 시장도 현대차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네. 저는 분할 매수, 물론 더 밀리면 좋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추후 밀릴 거 고려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TF도 저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로봇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